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여러분들과 20분 동안 또 어떤 종목을 채워갈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월요일 장인 만큼 시황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황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000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1993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00포인트 앞에서 약간은 조금 주춤한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나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 하나도 없다 싶을 정도로 조금 약한 장이다. 그렇게 주도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많이 챙겨놓는 사람이 결국 싸움에서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현금을 조금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늘까지 많은 종목들이 본전가 근처 아니면은 조금 수익 구간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저점에서 많이 잡았던 분들은 수익 챙기시고요. 만약에 본전가까지 왔다면 본전에서는 꼭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늘려놔야지 조정이 왔을 때 또 행복하게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포인트 앞에서 690포인트에서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결국 매물대에 부딪혀서 내려오면서 687포인트에서 진행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려왔던 만큼 거의 다 올라온 만큼 본전가에서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해진 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은 조금 각각 테마별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로 접근을 조금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장이 많이 올라왔는데도 올라오지 못한 아이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데 또 내려가지 않는 종목들은요. 누군가가 관리를 그만큼 강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렉시트 때 내려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 올라올 때 조금 덜 올라온 아이들을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수급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인이 496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1067억 원 정도의 매수세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879억 원 정도의 매도세인데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일 동안 사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3, 4일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기관은 지수를 방어할 때 썼던 금액만큼 조금 차익 실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이제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약간의 현금 비중을 늘려서 항상 조금 넉넉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습관 들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1,400억 정도의 개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그리고 기관도 각각 매도세를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82억 원 정도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240억 정도의 소량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지만 지수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떠한 매수 포지션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개인들이 조금 투자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이 항상 사들이고 나면은 지수는 조금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항상 지난 경험들을 살펴본다면 개인이 많이 사들였던 장은 조금 내려간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조금은 신중하게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상승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0.2포인트대의 상승 흐름이고요. 한국전력이 1.18% 정도의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조금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전부 다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많이 내려왔던 만큼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1.87%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2%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차트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0.81% 정도의 상승 흐름, 삼성생명이 1%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봅니다.
네, 다음 종목 본다면 KTNG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었는데 요즘 갑자기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입니다. 1.8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장은 제가 조정장이다라고 예상을 한 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반등세 올라오고 있습니다. 3.98%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SK텔레콤도 조정을 맞고 있는 중이고요. LG생활건강이 2%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코스닥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10만원대를 약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1.2%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요. 10만원 겨우겨우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고요.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0만원 올라왔다 하더라도요. 조금은 고가 자리라 그래서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대형주로 조금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카카오가 0.63% 정도 하락, 동서가 0.15% 정도의 상승 흐름, 그리고 CJENM도 1%대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약간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떠한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조정을 받는 만큼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애는 올라가고 내려갈 애는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디톡스가 0.58% 정도 오르고 있지만요. 다음 종목을 한번 본다면 바이로메드가 오늘은 0.2% 정도 빠지고요. 로엔, 코미팜, 컴투스도 각각 0.4%에서 2.9%까지 다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희한하게 케어제는 5.9%대의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이다. 그렇다면 일정한 지수의 방향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주 장은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700포인트를 회복하고 약간의 주춤거리는 모습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종목도 살펴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1.63% 정도 1.9%대의 상승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도 꾸준히 우상향할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주춤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SK 머티리얼즈가 최근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상승의 흐름만 이어나가는 모습 0.48%대의 강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0.86%, 이오테크닉스가 1.42%의 하락, 그리고 GS 홈쇼핑이 0.3%대의 하락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시장 모두 시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장에서는 섣불리 매수 매도에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 키워가자라는 전체적인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어떤 종목을 또 추천해드렸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AS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AS에 해드릴 종목은 토비스 현대차입니다. 토비스는 5월 30일에 편입해서 지금 4%대 약간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는 6월 30일에 편입이 돼서 약간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현대차부터 살펴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업종의 전망은 밝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현대차라는 기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가장 알짜배기 회사고요.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거의 3사가 동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가운데 현대차가 가장 큰데 지금 가격대는 역시나 작다. 이 종목은 손절가를 제가 5만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서브프라임 때 가격대와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 가격대가 온다면 경제 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가격대가 오지 않는다면은 절대 오지 않는 가격이다. 거기까지 온다면은 상장 폐지 하지 않는 이상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사모으시면 된다. 13만원에서 13만 6천원대에서는 여유가 되신다면 기분 좋을 때 내가 술 한번 조금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적금 한번 넣는다 생각하시고 사놓으면 된다. 저는 이 종목을 약 1년 정도 포트에 넣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13만 6천원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다음은 토비스입니다. 토비스가 지금 5%대의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4%대 하락인데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를 낼 뻔하다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주춤할 때 어떠한 특정한 흐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사 모으는 흔적은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격 관리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8,000원대 지금 8,200원 아래에서 7,900원, 7,600원 사이에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면서요. 조금 사모으는 모습.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빠졌던 만큼 올라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그렇다는 말은 지수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세력들은 매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이 종목은 정고점 자리인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고요. 꾸준히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도 조금 아래로 잡아놨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종목이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CJ 시푸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릴 종목인데요. 손절가에서 한번 터치를 해서 빼버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장에서 굉장히 큰 시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아직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 종목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세일즈에서 말씀드렸을 때 매수했던 분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가져가셨던 분들, 그 이후에 계속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아쉽게 터치했던 종목이지만 여러분들 걱정 덜어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도 꾸준히 들고 가시길 바라고요. 손절가에서 뺐던 종목들 제가 하나하나 나중에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여기까지 한번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전에 투자에 대한 고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판단하시는데 참고사항이 될 만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긴 이름을 가진 종목인데요. 처음에 저는 바이오로그다드라고 알고 있었지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어떤 종목인지 제가 준비했던 자료와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 굉장히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설립한 지는 2012년에 설립돼서 역사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은 기업이긴 하지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가 붙어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TV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웨어러블 카메라가 도대체 뭐냐? 내가 휴대폰용 카메라는 알겠다. 내가 셀카도 찍고 자식들 사진도 찍어주고 하다 보니까 알겠는데 웨어러블은 뭐냐라고 한다면 영어로 웨어라고 있습니다. 입다죠. 입을 수 있는 카메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수 있는 카메라가 바로 웨어러블 카메라라는 거죠. 자, 이 카메라는요, 주요 기능은 자동 촬영 기능이 있고요, 수동 촬영 기능이 있고, 수중 촬영 기능이 있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몸에 착용을 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착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뜻합니다. 지금 액션캠이라는 게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도 찍기도 하고요,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어떠한 좀 활동적인 모습을 할 때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수중 촬영, 그리고 많은 사진 촬영을 하는 카메라죠. 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장 얼마나 커져가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LG에서도 이번에 출시한다고 하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처럼 이러한 모듈 카메라, 입을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초소형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정밀해야 되고 빠른 화면들, 빠르게 화면이 전환되는 걸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보통 이러한 회사들이 하청을 주게 됩니다. LG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하청을 주게 되는데 그 하청업체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떠한 대기업들이 여기에 사업에 진출을 한다면은 이러한 중소형 업체들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만 아직은 활성화되진 않은 시장이에요. 이제서야 소니 그리고 올림푸스도 이제서야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시장 성장률만 본다면은 처음에 국내의 경우에는 2012년 6,000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6,000대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100%대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5년은 5만 대 수준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추세가 되어 있다. 그렇다는 말은요, 앞으로 이 시장 커 나갈 것이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언젠가는 충분히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2015년이죠. 작년 12월에 교보 3호 스펙과 합병을 해서요. 코스닥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아직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그 역사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차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보 스펙에서도 투자를 하겠다. 너희 회사를 사서 우리가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의지로 가져온 만큼 상당히 조금 진취적인 회사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400억 그리고 397억, 449억 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면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순이익을 잘 내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뭐 12,000%에서 1,400%로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요. 그만큼 자본금이 늘었기 때문에 비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율로만 따진다면은 120억 원을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260억 원을 가진 회사로 바뀐 겁니다. 비율로서는 차이가 나지만 금액으로는 거의 2배 정도 돈을 많이 가진 회사다. 그만큼 투자에 활발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많다. 그리고 적자가 5년 연속, 4년 연속 되더라도 회사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재무제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요. 조금 가파른 성장세, 급등세를 조금 보여주다가 급등하고 쉬고 또 급등하고 쉬고 다시 한번 급등하고 쉬다가 브렉시트가 끝나자 다시 한번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도중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려있다. 누군가가 상당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구간에서 많이 사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브렉시트다 뭐다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세 거세게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이 시장 앞으로 커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래량을 항상 지켜가면서 빵빵 터질 때는 터져주고 내려올 때는 파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누군가가 물량을 꽉 쥐고 팔지 않고 있다. 그렇다는 말은 그 꽉 쥔 사람은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을 원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저희는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 그리고 시장도 충분히 커갈 가능성이 있는데 도대체 이 종목 그래 얼마 정도에 사면 적당하겠냐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주시죠. 자, 오늘 이 종목 매수가는요 2,700원에서 2,860원 선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20원까지 한번 1차 목표가 정해보고요. 손절가는 1,990원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자, 먼저 매수가가 2,700원에서 2,860원이라는 말은요 차트상으로 본다면은 최근 급등했던 약간의 급등세를 보였죠. 6월 29일 수요일에 올라왔던 봉의 절반 정도부터 그 끝자락까지 정도에서 반 정도 물량에서는 한번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흐름만 본다면 충분히 매도 물량 조금 나오면서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조금 내일 시장이라든지 모레 시장에 약간의 빠짐이 있었을 때 2,890원 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에 1차 매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드렸던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절반 정도의 물량만 들어가자. 그리고 2차 매수할 내 기본 여유 자금은 항상 보유하고 접근을 하자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까지 한번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이렇게 포트에 3개 종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흐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시장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모든 종목들 다 올라가겠지만 제 종목도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희망을 가지고 대응만 잘하시면은 수익 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대응 항상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종목 세일즈의 문현진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